때는 코로나 전 박민수 48세. 서울 강남에서 기업을 다닌 조기 은퇴 결심과 함께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고 손에 쥔 돈은 30억 원. 아내 수진 씨와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겠어요. 수진 씨의 눈에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민수 씨도 그랬습니다. 한국에서의 치열했던 삶, 밤낮 없는 업무, 아이들 입시 경쟁. 이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거였습니다. LA 공항에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햇살은 눈부셨습니다. 어바인의 집을 구했습니다. 넓은 마당이 딸린 단층집, 수영장까지 있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15억 정도였지만 이 정도 집이면 서울에선 상상도 못할 크기였습니다. 아빠, 여기 진짜 좋다. 아들이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딸은 자기 방이 2개나 된다며 좋아했습니다. 첫 한 달은 꿈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영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아이들은 현지 학교에 적응 중이었고 주말이면 가족끼리 여행을 다녔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네온사인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카지노에서 슬롯머신을 돌려보고 쇼를 보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까지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광활한 자연 앞에서 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쥐 죽은 듯 살았구나. 하와이, 마우이 섬의 해변에 누워 칵테일을 마셨습니다. 아이들은 스노클링을 즐겼고 수진 씨는 스파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엔 신선한 랍스터와 와인. 호텔 테라스에서 바라본 석양은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우린 우물 안개구리였어요. 이제야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알았네요. 수진 씨가 민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플로리다다. 마이애미 비치를 걸었습니다. 올랜도의 디즈니월드에서 아이들은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키웨스트까지 차를 몰고 가는 길, 바다 위를 달리는 듯한 해상도로는 장관이었습니다. 아빠, 미국 최고예요. 딸의 말에 민수 씨는 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미국은 천국 같았습니다. LA로 돌아와서는 취미생활에 빠졌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경비행기 조종. 비행학교에 등록했습니다. 1시간에 $200, 하나로 26만 원 정도. 비쌌지만 할만했습니다. 30억이 있었으니까요. 첫 비행을 했을 때의 전율.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기분. 땅에서 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자유로구나. 민수 씨는 조종관을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음식? LA에는 세상의 모든 요리가 있었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한식, 리틀 도쿄에서 정통 일식, 차이나타운에서 딤섬, 멕시칸 타코, 이탈리안 파스타, 프렌치 코스 요리. 매일 다른 음식을 먹어도 1년이 모자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선 맨날 삼겹살, 치킨만 먹었잖아.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골프도 쳤습니다. 한국에선 그린피가 비싸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는데 여기선 일주일에 2~3번도 가능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코스도 넓고 지상낙원이 따로 없네. 골프장에서 만난 한인 교포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했습니다. 영어도 제법 늘었습니다. 민수 씨도 일상회화는 문제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요가 클래스에 다니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뭐든지 자유로운 나라야. 미국은. 민수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균열은 작은 데서 시작됐습니다. 슈퍼마켓에서였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는데 백인 점원이 민수 씨를 힐끗 보더니 다른 손님에게 먼저 응대했습니다. 저기요, 제가 먼저인데요. 오우 쏘리. 미안하다는 말은 했지만 표정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 번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대답은 그랬지만 뭔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수진 씨가 물어보니 학교에서 몇몇 아이들이 아들에게 고백 투 차이나라고 했다는 겁니다. 엄마, 나 중국인 아닌데.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 씨는 학교에 전화했습니다. 담당 교사는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고 있는데 옆 차의 백인 남자가 민수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냥 쳐다본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경멸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와살 유루킹포? 민수 씨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나싱. 남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뭐였을까? 그 눈빛. 레스토랑에서 어바인의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웨이터가 메뉴를 줬는데 옆 테이블 백인 손님들에게는 와인 리스트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민수 씨 가족에게는 그냥 메뉴만 던져놓듯이 줬습니다. Excuse me, 와인 리스트 플리즈. 민수 씨가 요청했습니다. Sure. 와인 리스트를 줬지만 설명은 없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영 별로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쇼핑몰에서, 은행에서, 병원에서 대놓고 차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백인들에게는 친절하고 아시아인에게는 그저 업무적으로 대하는. 여보,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야?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 나도 느껴. 민수 씨도 인정했습니다. 한인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바인 한인교회. 일요일마다 수백 명의 한인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인은 주류가 아니에요. 백인, 히스패닉, 흑인, 그 다음이 아시아인. 그 중에서도 중국인이 많으니까 우리는 더 밑으로 밀려요. 40대 중반의 교포가 말했습니다. 교회라도 나와야 숨통이 트여요. 밖에선 맨날 눈치 보고 살아야 하는데 여기선 그래도 우리끼리잖아요. 50대 교포 여성이 덧붙였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편했습니다. 한국말로 대화하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데 이러려고 미국 온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딸이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학교에서 애들이 내 도시락 냄새 난다고, 한국 음식 냄새가 난다고 몇몇 아이들이 놀렸다는 겁니다. 엄마, 나 한국 음식 안 싸올래요. 딸의 말에 수진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 씨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맹장염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8만 달러. 하나로 1억 원이 넘었습니다. 보험 있으시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민간 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한 달에 2,000달러씩 내는 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 질환은 보상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맹장염이 무슨 기존 질환이에요? 고객님이 5년 전 한국에서 복통으로 병원 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체했던 거였어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결국 자비로 내야 했습니다. 1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수진 씨가 치과에 갔습니다. 충치 치료. 한국에서는 10만 원 정도면 됐을 겁니다. 청구서는 3,000달러, 40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 적용 안 되나요? 치과는 별도 보험이에요. 치과 보험에 다시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500달러씩. 아들이 축구하다 발목을 삐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깁스하고. 청구서 2,000달러, 260만 원. 이 정도면 한국에서는 30만 원이면 됐을 텐데. 민수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의료비가 계속 나갔습니다. 정기검진, 감기, 피부과 안과. 뭐만 하면 돈이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했지만 공제액이 높아서 결국 자비로 내는 게 많았습니다. 한 달에 의료비만 500만 원 넘게 나가네. 민수 씨가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0억. 처음엔 넉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 사고, 차 사고, 생활비 쓰고, 아이들 학비 내고, 의료비 내고, 보험료 내고.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2년 만에 10억이 사라졌습니다.
이러다가 5년 후엔 민수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10년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한인 교회는 점점 더 자주 가게 됐습니다. 일요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미국 친구들은 사귀기 어려웠습니다. 언어의 벽도 있었고 문화의 벽도 있었고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인종의 벽이 있었습니다. 결국 한인들끼리 모였습니다. 한국 음식 먹고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이야기하고 이러려고 미국 온 건 아닌데. 민수 씨는 또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UC 버클리 가고 싶어요. 그래? 좋지. 근데 학비가 주립대학인데도 1년에 5만 달러, 6,500만 원이었습니다. 4년이면 2억 6천만 원. 사립대는요? 1년에 8만 달러 정도. 4년이면 4억이 넘었습니다. 아들아, 장학금 받을 수 있겠니? 노력해 볼게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인에게는 장학금이 잘 안 나왔습니다. 쿼터제 때문에 오히려 불리했습니다. 딸도 고등학교에 올라갔습니다. SAT 학원, 과외. 한국처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치열했습니다. 엄마, 나도 학원 다녀야 해요. 친구들 다 다녀요. 학원비 한 달에 2,000달러. 3년째 되던 해, 민수 씨는 자산을 정리해 봤습니다. 집 15억, 현금 15억. 총 30억에서 남은 건 절반이었습니다. 5년 안에 바닥날 수도 있어. 수진 씨도 걱정했습니다. 일을 해야 하나? 하지만 50이 다 된 나이에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문제였습니다. 민수 씨는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적 없었는데.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 의료비 걱정, 자산 감소, 아이들 미래, 외로움. 한국에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편하게 병원 가고, 편하게 쇼핑하고, 편하게 살았습니다. 여기선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결정적 사건은 코로나였습니다.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급증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욕을 먹었습니다. 차이니스 바이러스. 백인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I'm 코리언. 민수 씨가 대꾸했습니다. 세임 쉿. 남자는 침을 뱉었습니다. 수진 씨는 슈퍼마켓에서 밀쳤습니다. 유브로트 바이러스. 백인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수진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도망쳤습니다. 한인 교회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가족끼리만. 4년 만에 처음으로 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잘못 온 건가? 밤에 수진 씨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한국 돌아갈까? 수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돌아가고 싶어요. 아이들과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실 한국 그리워요. 친구들도 보고 싶고. 딸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여기서 맨날 눈치 보고 사는 거 힘들어요.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집을 팔았습니다. 3년 전 15억에 샀던 집 13억에 팔렸습니다. 2억 손해. 짐을 쌌습니다. 4년 전 희망을 가득 담았던 짐. 이제는 상처와 후회를 담았습니다. LA 공항.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빠, 우리 실패한 거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다. 도전한 거야. 살아봤으니까 아는 거지. 민수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한국이 좋은지 미국이 좋은지는 사람마다 달라. 우린 한국이 맞는 거야. 비행기가 떴습니다. 창밖으로 LA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미국 여행으로 오는 건 천국이야. 근데 사는 건
다른 거더라. 민수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수진 씨가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한국 가면 뭐 할까요? 몰라. 근데 한국어로 불편 없이 살 수 있잖아. 병원도 편하게 가고. 그것만으로도 좋아. 그러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글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다 왔어요. 우리.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서울 송파구에 전세로 집을 구했습니다. 남은 돈은 20억 정도. 민수 씨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예전 경력을 살려서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20억이면 넉넉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학교에 적응했습니다.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빠, 한국이 좋아요. 딸이 말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민수 씨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한국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내 곳이구나. 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미국. 여행으로 가면 여전히 좋을 겁니다. 라스베이거스, 하와이, 플로리다. 그 아름다운 풍경들. 하지만 살기엔 다른 겁니다. 의료비, 인종차별, 외로움, 불안. 그 모든 것들이 천국 같은 풍경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압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모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아시아인, 그 중에서도 한국인에게는 더욱. 후회하느냐고 물으면 민수 씨는 고개를 저을 겁니다. 후회는 안 해. 경험이니까. 하지만 다시 선택하라면 한국이야. 지금 민수 씨는 행복합니다. 30억에서 20억으로 줄었지만 한국에서는 충분합니다. 병원비 걱정 없고 차별받지 않고 한국어로 살고. 이게 진짜 자유더라. 민수 씨는 웃었습니다.